그렇죠.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리는데 상당히 속도가 오래 걸려요. 다운받을 때는 빠를 수 있어도 대역폭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저녁 시간대라 미국이 아침이라서 캐글이 아니 콜앱이 좀 빠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시간이 겹칠 때는 좀 느려요. 캐글이. 그래서 데이터셋이 좀 크면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운로드를 하냐면 일단 캐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자기 그게 있어요. 오리 같은 거. 뭐 알바트로스인가? 들어가면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create new token이 있어요.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kaggle.json 파일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 열면 이렇게 본인의 아이디랑 키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도 아마 초기화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생성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본인 아이디랑 키를 이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바꾸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일단 임포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명령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일반 데이터셋일 경우이고 지금같이 우리 대회 거를 쓰고 있잖아요. 대회 거는 이렇게 명령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는 대회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컴피티션 다운로드 마이너스 C를 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고 데이터셋을 일반 데이터셋은 이 옵션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은 여기에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회 데이터셋이니까 이렇게 받으면 이게 403메가인데도 받고 올리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여기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올려보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언지 파일로 지 파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압축 풀어주고 지 파일 해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압축 파일이 있어요. 우리가 쓸 거는 train tsv.7g 이걸 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G로 압축된 게 아니고 7g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명령을 통해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해제가 되고 파일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여기 떠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트레인.tsv 우리가 이용할 대상 데이터 셋이 동영상도 다운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절약할 수가 있죠. 이게 왜냐면 그냥 로우 데이터인데 322메가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가.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로드하면 되겠죠. 띄워놓을게요. 그 다음에 로드를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로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140만 라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로우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랑 TF-IDF 벡터라이저랑 뭐 기존에 썼던 거 리치, 로지스틱 이렇게 있고 피처스는 8개가 돼 있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보니까 이것만 바꾸신 다음에 그리고 실행시키시면은 문제없이 이렇게 저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확실히 좀 크니까 약간 로드가 걸리고 데이터셋 설명은 저번에 자꾸 그게 났으니까 엣지로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다 말았는데 데이터셋 개요를 보면 일본 최대 커뮤니티 쇼핑 앱이 모카리? 어떤 앱에서 제공하는 쇼핑 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고 마케팅과 판매에 관련된 데이터셋이네요. 그래서 피처들을 보니까 아까 8개였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이디가 있을 거고 제품의 네임, 그 다음에 제품 상태,
카테고리,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셋이죠. 단위는 USD고, 판매자가 지불한 경우 1, 구매자가 지불, 이거는 착불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좀 특이하네요. 가격을 제한한다? 일단 좀 특이한데, 영어만 좀 복사해놓고. 여기까지는 다 로드 하셨죠? 저번에 보니까 제가 영어로 설명을 조금 대충 한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카운트라는 게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그때 빈도수를 기반으로 하는 RPG 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내에서 이제 뭐 특정 단어,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횟수를 기록하고 얘를 벡터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TF-IDF는 얘도 이제 빈도수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텀 프리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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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뒤에는 이제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 해가지고 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어랑 특정 단어 빈도수는 똑같고 이제 IDF가 뭐냐면 이제 얼마나 희귀한지 특정 단어가 얼마나 희귀한지 얘 같은 경우는 정수로 카운팅 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플로트 형태로 여기가 바뀐 거를 저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다르고 둘 다 이제 문서 다루는 거나 자연어 처리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벡터화 기법이다 라고 이 정도만 진단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 같은 경우는 이거 안을 뭐 들여다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로드를 해봤더니 나왔어요. 피처를 봤더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이디랑 어떤 카테고리 네임 아까 뭐 무신사 이런 느낌의 데이터인가? 네,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인포메이션 찍어봤더니 저는 실행 안 시킬게요. 뒤에 학습이 엄청 오래 걸려요. 1시간 끝나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데이터 많아가지고. 이거 살펴봤더니 일단 뭐 결측치도 좀 있고 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결측이 좀 있고 브랜드 네임 같은 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2배는 아니지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레플랄 레이브 10원으로 프라이스에 대한 거 Y 가격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니까 그래서 이를 설정을 해놓고 그쵸 훈련셋 DF로 하나 열을 추출해서 설정을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된다? 그냥 공식적으로 무조건 로그 변환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숫자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로그 변환하고 로그 1P 이런 거 두 개를 혼용해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로그 변환이긴 한데 로그 1P는 약간 음수나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럼 이제 로그 X를 처리를 못해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0일 때도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수나 0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약간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경우에는 그냥 공식처럼 로그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시각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로그 변환 이제 뒤에 살 거고 봤더니 지금 로그 변환 들어갔죠. 1P로. 그렇죠. 로그 변환해서 약간 가운데로 옮겨진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이 B는 눈금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눈금 크기. 50칸 나눴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보기 좋게 하면 되겠죠? 이거 100으로 하면 좀 너무 넓어지니까. 이 정도로 가운데 올 수 있게끔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Y 트레인을 우리가 로그 1P로 바꿔줬어요. 넌파이로. 그래서 약간 정교화를 해줬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바꾼 거 다시 프라이스 다는 거고. 세 개를 찍어봤더니, 그렇죠. 정상적으로 지금 로고 변화 된 거 볼 수 있죠. 원래 값이 뭐였나요? 원래 값은 아까 찍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찍어보면 되겠죠? 궁금할 때는 찍어보면 되니까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Y 트레인의 DF에 프라이스. 뭐야, 프라이스? 트레인이었나? 트레인 DF. 카리브. 제가 지금 위에서 이거 안 했죠? 그냥 모카리를 이게 요거 나네. 바뀌어갖고 그러네. 그렇죠. 012가 원래 이랬는데 요거 1P를 통해서 값이 이렇게 변했다. 대충 우리가 숫자 확인해 봤을 때 맞죠? 요거만 잘 된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머카리 쉬핑, 배송 관련된 어떤 밸류들을 세웠어요. 아까 배송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판매자가 지불하는 경우랑 착불인 경우 찍어봤더니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판매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구매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착불이 엄청 많네. 그 다음에 아이템 컨디션 아이디. 컨디션 아이디는 이거 아니죠. 제품의 상태를 어떻게 분류한 거. 제품의 상태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약간 범주형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확인했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불리한 컨대에서 아이템 디스크립션, 우리가 위에서 찍었던 거 여기서 노 디스크립션 예신 거 얘를 카운트 했더니 82,000개나 나왔네요. 아까 우리 여기서 알았나요? shipping이 널이 없기는 한데, 그쵸?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직 어떤 설명이 없다. 이런 데이터들이 82,000개나 된다. 그러니까 좀 전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함수 정의한 건데 람다로 카테고리 이용을 받아서 대중소를 분할하는 어떤 함수 트라이 세트문으로 슬러시를 반환하는 거 스플릿을 해서 반환하네요. 스플릿을 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데이터에 어떤 슬러시가 있나 봐요. 위에 봤을 때 있었나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슬러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슬러시를 기반으로 해서 스플릿 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리턴해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트라이 세트니까 나머지는 아웃널, 뭐 아더널 이런 식으로 리스로 리턴해라.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을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가지고 람다로 적용해서 바로 적용했죠. 어플라이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쪼개진 걸 보니까
대, 중, 소 분류를 해봤더니 프린터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대분류 같은 경우에는 밸류 카운트를 찍었고 중이랑 소는 n유니크니까 그 범주형 데이터의 이름들과 개수를 찍는 거죠. 봤더니 뭐 분류가 되게 많네요. 여성, 뷰티, 뭐 키즈, 일렉트로닉 여기가 쇼핑몰이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 중분류 개수는 114, 소분류는 871개 이렇게 돼 있다. 밸류 카운터가 이만큼이니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게 아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결측치를 채우고 있죠. 필라로 브랜드 네임의 결측치는 아더널로 채우고 카테고리의 네임의 결측치는 아더널로 채우고 디스크립션의 결측치는 이걸로 채우겠다. 그래서 3개의 칼럼의 결측치들을 다 채우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죠. 결측이 없죠. 이거는 지금 위에 부분이죠. 위에 브랜드 네임과 카테고리 아이템 전체에 대한 건 아니에요. 아직 결측치를 다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피처를 벡터화한다. 보면은 위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피처를 확인했고 이렇게만 확인했고 이거는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 칼럼의 너비를 최대값 200으로 설정한 거고 그러니까 화면 보일 때 판다스에서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션 길이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라. 평균 문자의 개수가 145개 정도가 된다. 이거 보니까 앞에 2개만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이 키보드는 상태가 좋고 박스도 포장돼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설명이 있고 약간 중고 매장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왔던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우리 지금 피팅에서 이름을 변화시켰죠. 이름을 벡터했어. 워카리디에프스 네임을 카운터 벡터라이저 한 거.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TF-IDF 벡터라이저로 변환한 부분, 스타버드까지 주고 불용어였죠. 불용어. 그래서 x.description이라는 함수에서 트랜스폼해서 또 담아주고 각각 기법을 다르게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범주형 데이터니까 빈도수로 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설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TF, IDF 벡터라이저로 변환한 부분 그래서 쉐이프를 찍어봤더니 뭐 개수는 똑같겠죠. 로우 개수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칼럼 개수는 이렇게 변환된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키넌의 전처리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레이블 바이널라이저 원래 우리는 겟더미를 이용했었는데 그쵸 여기서는 또 다른 걸 객체를 가져와 가지고 원핫 인코딩을 하네요. 원핫 인코딩은 우리 행렬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브랜드 네임과 아이템 컨텐 shipping들을 원핫 인코딩을 하면 우리 희소 행렬이 엄청 늘어나겠죠. 행렬의 0인 게 그렇죠. 일단 변환을 시켰다. 왜냐면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벨 바이널라이저를 통해서 브랜드 이름하고 컨디션 아이디랑 shipping 얘네들을 원하는 코딩 변환했고 밑에도 아까 대중소 각 피처들을 원하는 코딩을 했다. 그래서 쉐이프를 찍어봤더니
로스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각 피처들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온라인 코딩을 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71개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피처를 늘어난 거 볼 수 있었어요. 데이 같은 경우도 원화디 코딩 하니까는 막 데이 1, 데이 2가 생겼었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건 다 0이고 그 항목만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일 경우, 화요일일 경우, 수요일일 경우 뭐 이런 거를 다 인코딩 해줘야 되니까 칼럼 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칼럼 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사이파이의 H스택, H스택은 이제 호리조널이죠, 호리조널. 그러니까 수평으로 쌓는, 수평으로 스택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리스트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담아가지고 얘를 앞에서 인코딩한 것과 벡터한 거를 다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평으로 다 합친다는 거 이렇게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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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왜냐면 옵션이 H스택이니까. 그 다음에 to CSR 바꿔놓고 타입을 다 찍어봤더니 지금 뭐 칼럼 수가 어마어마하죠. 16,000 뭐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더하다 보니까 실제로 옆으로도 했으니까 칼럼 수는 똑같고 로우 수는 똑같고 칼럼 수만 늘어난 거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거는 연산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해서 메모리 비워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리치 모델은 L2 정교화 모델이었죠. 회귀에서 L2, L1이 라쏘였고 그래서 RMSL이 구하는 함수가 여기 있고 이거는 뭐 자주 본 거니까 그냥 한번 공식만 보고 가는 거죠. SQRT는 제곱근이고 그렇죠. 제곱근이고 E는 평균이고 MP의 파워는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는데 지금 얘 변화시킨 거 로그화 시킨 거에서 예측한 거를 빼서 제곱한 거죠. 그거의 평균을 가지고 또 제곱근 씌운 거. 그렇죠. 이게 맞아요.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수식으로 보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구현해 놓은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evaluate original price 해서 우리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변환된 거는 나중에 우리 테스트 할 때는 원복을 해줘야 돼. 원복을 안 하면은 수치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테스트 셋하고 원래 프레딕트 했던 거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 이 함수를 통해서 ESPM1이라는 걸 통해서 로그 변환을 했던 거를 다시 역으로 복원시켜 줍니다. 담아온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 함수에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RMSL이가 출력이 돼요. 이 단계를 안 하고 가면은 아마 앞에가 정수로 나올 거예요. 원래 낮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 로직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추출해서 변환해 주는 거. 요거는 지금 모델 트레인 하는 것도 지금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또 hs택에 toCSR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아까 우리 합쳤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셋 나누고 모델 피팅하고 예측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리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로직이 추가된 거죠. 로직 추가되는 거 똑같고. 이렇게 리턴 해주고 리니어 모델의 릿지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매트릭스 걔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어넣고 모델은 똑같이 하고 그래서 만들어 오는 거를 예측하니까 뭐 나오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돌리면 아마 안 끝날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도 제가 돌려놓은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냥 데이터셋이
일단 로우가 100만 개가 넘고 칼럼스도 엄청 많았죠. 그래서 라이트 GBM하고 앙상블 통해서 회귀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0.45 정도가 나왔더라. RMSL이 나왔고, 요거는 제가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출력이 안 됐는데, 요거랑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실행을 안 시켜서 나오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친 거죠. 지금 카운터 벡터라이저랑 TF IDF로 각각 특성에 맞게 벡터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지금 리치를 더한 라이트 GBM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평가한 거. 그게 될 거예요. 제목 자체가 텍스트 아날라이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넘어가고 할 게 많아서 돌려놓으실 분은 돌려놓으세요. 본인의 결과를 갖고 계셔야 하니까. 오늘 날짜에 9-4 보겠습니다. 9-4.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는 뭔가 추천 시스템에 약간 픽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이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게 사이킨런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 가게 되면 사이킨런은 거의 안 쓰고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위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계열이 다르긴 한데 일단은 메인 교재에서 나오는 게 약간 이쪽에 포커싱이 됐다 보니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장은 추천 시스템에 약간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간략히 제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이 있고 콘텐츠 기반이니까 얘는 뭐예요? 특정 영화에 누가 높은 평점을 줬어요, 내가. 얘는 단순히 어떤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내가 뭐 스릴러를 좋아한다고 쳤어요. 스릴러에 9.9점을 줬어. 이거에 기반해서 어떤 뭐 장르와 감독, 배우 등에 대해서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 이게 이제 콘텐츠 기반의 추천 방식. 근데 이거는 영화뿐만이 아니고 쇼핑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추천 시스템들. 최근접 이웃, 협업 필터링 방식과 잠재 요인과 필터링 방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접 이웃부터 보면은, 이제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평가한 다른 아이템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화가 막 좋다고 했대요. 그런 방식으로 아이템 예측 평가를 도착하는 방식. 그래서 얘는 사용자 기반하고 아이템 기반으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 방식이 아마존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존. 아마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기반으로 쓰는 방식이어서. 근데 이제 보통 사용자 기반보다는 아이템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용자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걸 평가하냐 안 했냐 이런 거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아이템에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면 지금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 고객한테 추천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최근적 이후 필터링 방식이 되겠고 잠재 요인 혀 필터링이라는 건 잠재 요인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걸 추천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저번에 잠깐 했던 행렬분해를 기반으로 하고 넷플릭스가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약간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행렬분해 기반으로 하는 거고 얘는 기반이 뭐냐면 사용자가 평점을 아직 부여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 못하겠네. 대해죠. 대.
거기에 예측 평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골자예요. 이 잠재 요인. 그래서 잠재 요인을 구하는 방법. 밑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경사강을 이용한 행렬분해는 희소 행렬이 없을 때, 그러니까 000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제 경사강을 이용한 행렬분해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복잡해 보이지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그냥 이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지금 보면, R이라는 변수에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2차원으로. 보면은 4 곱하기 지금 뭔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 곱하기 5행렬이죠. NP 나는 이제 뭐예요? 난수. 널 얘기하는 건 널, 0 얘기하는 거 0. 0으로 채워놓을 때는 이렇게 넘파이에 난을 씁니다. 그래서 채워놓고 넘유저스니까 아이템스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들어가나요? 4, 5가 들어가겠죠. 잠재 요인 차원은 우리가 3으로 상수로 설정을 했다. 랜덤 시드 줘놓고 스케일링,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서 상수에다가 1점으로 되어 있는 거 1.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4였으니까 그렇죠. 행 얘기하는 거고 Q는 이제 여기는 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PQR을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얘는 정규화된 거 PQ는 정규화된 게 나왔고 R 같은 경우는 지금 얘 말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행렬을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잠재 요인을 가리키고 있는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저번에 이거 했었어요. U랑 뭐였나요? 시그마랑 벡터의 전치 행렬 구하는 거. 이걸 했었어요. 얘는 어떤 특정 행렬을 가진 n 곱하기 n이었고 얘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대각 행렬이었고 얘는 벡터를 역행렬,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그렇죠. 얘에다가 역행렬 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뎁스 깊게 들어가자고 보면은, 우리 행렬에서 우리, 차원 축소할 때, 그렇죠? 차원 축소할 때 어떤 축을 만들어야 했다고 했어요. 축을 만들 때는, 그렇죠. 우리가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렬을 서로 연산해서 곱했을 때,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저 대각행렬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대각행렬하고 곱을 때 가장 분산이 높은 어떤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잠재 요인이 구해지더라. 약간 이런 이론에 기반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렬 분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MSE 구하는 거. 매트릭. 근데 여기서 직접 구현을 해봤죠. 잠깐 살펴보면 인자 전달값은 그대로 보고 보면 여기 지금 곱하고 있죠. P랑 Q를 트랜스포즈 한 거랑 맞죠? 얘를 전치 행렬한 거랑 P를 곱한대요. 아까 우리가 사이즈 보면은 이게 뭔가요 지금? 4 곱하기 얘는 5행렬이죠. 그렇죠? 4 곱하기 3행렬이죠. P는 4 곱하기 3이었어요. P는 4 곱하기 3이고 Q는 뭐예요? Q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 5 곱하기 3이죠. 5 곱하기 3인데 얘를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3 곱하기 5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행렬에서 한쪽 크기가 일치하면은 곱셈이 가능했었어요. 얘를 트랜스한 거 곱한 거.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3 곱하기 5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4 곱하기 3 요거랑 3 곱하기 5니까 이 행렬이랑 얘랑 5 곱하기 3을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3의 5열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가 가능해지죠.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양이 일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논제로 안에서 포문이죠, 포문. 논제로 안에서 논제로 임시변수를 받아서 논제로로 하겠다, 0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x 논제로 y 논제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하고 1. 실제 R 우리가 R은 요거죠, R. 여기에서 널이 아닌 거에 위치의 인덱스를 추출한. 우리 인덱스 추출하는 거 저번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 CO랑 CPR. 거기서 있는 기법이었죠. 우리가 0이 많았을 때는 그 위치를 기억해서 연산을 하면 메모리도 절약할 수 있고, 연산 속도도 빠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래에다가 지금 이 인덱스 한 거를 새로 만들었고, 그렇죠. 집어넣는 거고, 풀 프레드 매트릭스 논제로에는 다시 위에 있던 거, 풀 매트릭스에서 인덱싱을 찾은 거고. 그렇게 해서 예측 행렬의 RMSE를 추출하겠다. 그 공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구하는 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그렇죠. MSE. RMSE는 여기에 제곱근 C이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행렬 분해를 했을 때 RMSE를 구하는 그냥 함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논제로, 뭐, I는 보통 행을 의미하니까 행렬, 그렇죠. 행렬. 그래서, R에서 0보다 큰 거. 이거 지금 리스트 컴프레이션 한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른 다음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J열이니까, 열. 넣은 아이템스를 열로 해서 여기서 J. 그리고 임시변수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서는 또 행해서 I를 임시변 받아서 그 IJ가 0보다 큰 놈들 중에서 걔네들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히 0보다 큰 거를 바꿔라는 얘기죠. 바꿔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텝이랑 러닝레이트랑 람다 어떤 인계값을 준 다음에 우리 지금 위에서 뭐라고 해요? 경사각법을 이용한 행렬분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겠죠. 반복문으로 이중포문으로 돌려놓은 거고. 스텝만큼 IJR 그래서 실제값 아까 R 실제값이었죠. 그 다음에 예측값 지금 구하는 거. I고 얘는 전체 의미하는 거고 J고 전체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한 거 서로 곱해서 R에서 빼면은 이게 뭔가요? 그러면 EIJ는 실제값에서 예측값 뺀 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여기에 우리 경상항법에서 제곱이 들어갔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귤레이션을 반영한 SGD 업데이트 공식을 이용한대요. SGD는 확률적 경상항법이었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로 쪼갰던 거 어떤 사이즈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개수들이 들어가 있네요. 러닝레이트랑 어떤 람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쪼갠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를 소스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적용이 돼 있더라. 데이터를 쪼개서 정규화 시켜서 다시 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get RSME를 호출해서 구하는 거고 스텝 나누기 50의 나머지가 0이 됐을 때마다 어떤 결과를 출력해라. 그러니까 스텝마다 우리가 보통 손실률 계산하고 또 수치를 찍잖아요. 그래서 지금 RMSE를 찍는 거 점점 작아져야 맞겠죠. 점점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여기 보면 P랑 Q랑 트랜스포즈한 거 곱했어요. 그랬더니 예측 행렬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난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법이 지금 경사 하강을 이용한 행렬 분해 방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스는 짧죠. 이해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죠. 입력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난이 얼마 없을 때 그래서 우리 희소행렬에 따른 행렬분해 SVD를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경사하강과 행렬분해 방법도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래 안 걸리겠죠. 돌려보시면. 그러니까 최소 손실이 날 수 있는 값을 지금 채워낸 거죠. 우리가 여기를 예측해가지고. 원래 0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채워서 넣은 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한 이유가 뭐다? 넷플릭스가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추천에 대한 거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행렬의 고비거든요. 추천이라는 게 행렬의 고비예요. 고비. 이거는 너무 좀 쉬운 거 들어갔다 하면 더 좋긴 한데 일단은 그다음에 일단 9-5를 좀 임포트 해볼게요. 얘는 이제 컨텐츠 기반이래요. 여기 위에 컨텐츠 기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데이터 가져오신 다음에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얘는 데이터가 별로 안 크니까 TMDB 5000 무비 데이터셋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설명을 보면 영화 5000개에 대한 메타데이터 일단 뭐 영화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영화 이름들 나와 있고 피처들, 영화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근데 약간 피처가 좀 많죠. 20개니까. 메타데이터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예산부터 다 나와있죠. 예산, 장르, 영화의 고유 넘버, 뭐 키워드, 그 다음에 뭐 오버뷰, 인기도, 제작회사 국가, 개봉 날짜, 뭐 세관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메타데이터 같이 많이 나와 있죠. 뭐 가져오시고 이제 뭐 여기 다 쓸 거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추출한 거. 그러니까 아이디 당연히 필요하겠죠. 타이틀, 영화 제목, 장르, 그다음에 노트워블, 투표 평균, 투표수, 인기도, 키워드, 오버뷰 이 정도를 새롭게 가져와서 하나만 찍어본 거. 얘는 지금 2개만 뽑아서 찍은 거죠. 이 중에서도. 안에 보니까 데이터가 약간 제이슨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장르랑 키워드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터럴 리벨이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뭘 하는지를 봤더니 얘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불필요한 거 다 날려주고 어떤 중요한 단어들만 남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 잘 활용하면은 굳이 내가 막 일일이 힘들게 전처리 안 해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얘는 지금 한 번 더 적용을 한 부분이고, 그냥 여기서 출력을 해봐야 정확히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로드를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람다 처리를 해서 적용한 거. 이렇게 해서 정렬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장르에다가 조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엄청 자주 쓰는 함수예요.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 바나가 들어가 있죠. 지금 X가 아마 리스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꾸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구분되는 곳을 한 가지씩 떼어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꾼 부분. 그 다음에 장르를 벡터라이저해서 트랜스퍼 한 다음에 찍어봤더니 4800 라인에 276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 시밀러리티. 유사도죠, 유사도. 근데 유사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행렬이 같아야 되잖아요. 조금 수정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행렬이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이렇게 트랜스퍼 한 거를 확인했더니 4800이죠. 일부만 지금 나온 거고 잘려서. 그래도 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각선은 1일 거고, 각 장르마다 어떤 유사도 구하는 방식.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그리게이션 소트를 했어요. 전체 데이터고, 여기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트를 하고 처음 뽑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시밀러리티가 제일 높은 거 하나를 뽑은 거죠. 자세히 안 보고 모르겠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find shipmovie라는 수가 있고 들어봤는데 뭐 타이틀하고 타이틀 네임이 같은 것만 타이틀 무비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이틀 무비 인덱스 밸류를 인덱스로 집어넣어 놓고 유사 인덱스를 아까 솔티드 인덱스에서 아까 탑순위로 되어 있는 거 연계까지만 유사도로 인덱스로 뽑는 거 그 다음에 찍어보고 리쉐입에서 1차원으로 바꿔준 거 그 다음에 그 인덱스를 담아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 유사도를 찾아가지고 1차원으로 리턴해주는 함수. 그래서 유사도를 찾았어요. 지금 로비 df에서 솔트 상위권에 있는 거 그래서 더 갓바더라는 거 10개로 갓바더랑 유사도가 깊은 거 10개를 뽑아라가 되겠죠. 뽑아라인데 뽑을 때는 아까 타이틀하고 노트 에버리지 요거는 지금 1차원으로 피커 나오는 거죠.
갓바도랑 비슷한 거를 10개를 뽑아서 알려준 거예요. 코사인 시뮬러를 통해서. 그랬더니 얘는 뭐 당연히 이름이 파투2니까 8.3으로 비슷하게 나왔죠. 전 영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장르 부분으로 콘텐츠 기반이니까 아마 장르 부분으로 추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풋을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영화 작품에 대해서 유사도가 깊은 거 10개를 뽑아라가 되는 거니까 뽑을 때 타이틀이랑 뭐 투표 점수 평균 평점의 평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카운트까지 더해서 했던 거. 얘는 순수히 이걸 기반으로 지금 뽑아온 거죠. 오트 어레이지로. 어떤 평점 기반으로 뽑은 거. 그 다음에 여기 평균 구하고 퀀타일, 여기 분위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요거는 이제 자릿수 표현하는 거. 여기는 퍼센티지를 부여해줬어요. 퍼센티지를 부여해주고 MC에 담아가지고 어떤 가중치를 준 부분, 그래서 가중치를 그 분위수랑 평균의 가중치를 더해가지고 다시 적용했어요.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추출을 해보겠죠. 추출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더라. 얘는 조금 더 다시 가공을 한 거, 위에서 가공을 했으니까 걔까지 반영해가지고 2배에 해당하는 장르 유사성이 높은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곱해준 다음에 기준 영화 인덱스가 아닌 것들에만 대해서 웨이티드 보트가 높은 순으로 추출을 했다. 추출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근데 뭐 거의 상위권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 방법이 심플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명한 추천 시스템들은 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랑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용량을 좀 볼게요. 스몰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용량이 되게 크죠? 전체 사이즈인데 지금 샘플링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비스랑 레이팅스니까 스랑 폴더 안에 있네요. 얘는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 같고 물론 수정을 해줍시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용량이 가벼우니까 금방 되네요. 2700 라인
또 레이팅스는 10만 라인이고 되고, 헤드 찍어보니까, 뭐, 타이틀이랑 장르, 심플하게 나와있네요. 무비 아이디랑. 지금 장르는, 이렇게, 5월 표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타이틀, 뭐, 토이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뭐, 또, 레이팅스도 보니까, 해당 무비 아이디에 대한 어떤 레이팅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평점이 될 거니까. 그리고 뭐 타임스탬프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게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레이팅스의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스를 뽑은 다음에 우리 피보 테이블은 어떤 거 하나 고정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축과 인덱스를 만들고 싶을 때 지금 얘는 유저 아이디를 이 열에 대한 인덱스를 주고 무비 아이디라는 걸 지금 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은 오른쪽은 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이템 기반 이웃 협업을 할 때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렬이 무조건 이런 순서로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이템 기반이니까. 요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거. 요거는 무비 장르, 무비 아이디에 대한 것들이 이런 식의 행렬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아이템 기반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전처리를 더해준 거예요. 보면은 난이 되게 많겠죠. 난이 왜 많아요? 이 고객이 영어를 다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본 영화들에 대해서는 난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토이스토리는 보고 주만지는 안 본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타이트 칼럼을 얻기 위해서 조인을 수행한다. 지금 레이팅스랑 무비츠 두 개가 있었잖아요. 우리 CSV 파일이. 걔를 머지를 하는데 축은 뭘로 하냐? 무비 아이디를 축구해서 합치겠다. 그래서 레이팅 무비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피버팅 했네요. 합친 다음에 피버팅 한 다음에 난 값은 모두 0으로 바꾸겠다. 뛸 나를 0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다음에 7일분데 맞죠? 나는 잘못 봤네요. 열수가 느는 줄 알았더니 무비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붙인 거니까 지금 타이틀이 이렇게 바뀐 거고 그렇죠? 기준 개수가 9719니까 아까 개수가 몇 개가 좀 빠졌죠? 칼럼이. 근데 기준이 이제 무비 아이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비 아이디가 없는 것들은 조인이 안 됐겠죠. 우리가 어떤 조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조인만 시켜놨지. 아우터 조인이 이너 조인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비 아이디에 매칭되는 것들만 지금 조인에 합쳐진 거가 여기 되는 거예요. 왜냐면 란으로 되어 있던 거는 지금 다 0으로 바꿨고 그래서 지금 조금 칼럼이 바뀐 건가? 이건 아까 그러니까 뭔지는 확인 안 해봤으니까 1번이 뭔지 1번이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여기는 무비 아이디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레이팅스에 약쪽이 없었나 보네요. 지금 보면은
뭐야, 제목이 헬보이 그렇게 있는데. 그쵸, 순서가 일단 안 맞는데, 뒤에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보이는 트랜스포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점 t에서 트랜스포즈 한 거랑, 그러니까 전치행렬. 얘를 이렇게 써도 뒤집어집니다. 지금 뒤집어졌죠? 유저 아이디가 여기로 오고, 영화의 제목이 지금 행으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다음에 코사인 시뮬러티를 구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랑 매트릭스, 왜냐하면 행렬 개수가 똑같아야 코사인 시뮬러티가 되겠죠. 그래서 매핑해가지고 찍어본 모습. 대각은 여기 될 거고. 근데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헤드만 찍었으니까 이런 건데 지금 행렬이 9700 곱하기 9700이잖아요. 이런 거는 소트해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골랐어요. 지금 갓파더라는 영화를 골라가지고 얘랑 코사인 시뮬러티가 유사한 거 상위 6개만 뽑아라. 아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갓파더가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갓파더 2랑 뭐 하고 스타워즈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됐습니다. 난 인셉션 이건 좀 알 수 있겠다. 이건 SF 영화니까 마찬가지로 16 슬래시 한 거는 0번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인셉션이랑 비슷한 영화가 다크나이트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장르만 그냥 보고 비교한 느낌이 좀 있네요. 저 여기 있는 영화를 다 모르지만 그래도 얘도 본 것 같고 얘도 본 것 같고 얘도 본 것 같고 얘도 본 것 같은데 얘가 인셉션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 요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추천 시스템이는. 지금은 단순히 우리 데이터만 가지고 흡사한 시뮬러티만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거죠. 근데 그 칼럼 피처들도 위에서 보면 우리 이것만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디랑 어떤 평점이랑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추천을 해봤는데 흡사한 시뮬러티를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 방식은 이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템 기반으로 개인화된 영화를 추천하는 로직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프레이트 레이팅스라는 함수가 있고 클릭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리죠. 그래서 레이팅스 어레이랑 아이템 시뮬리티 어레이랑 레이팅 스프레드 어떻게 구하냐 보니까 얘랑 곱한 거를 얘를 절대값 취해서 행방향으로 더한 다음에 그 배열로 나눠가지고 레이팅 스프레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턴을 만들어 놨다. 위에 보니까 레이팅 스프레드 밸류랑 아이템 심스 밸류랑 여기서 위에서 호출한 다음에 다시 여기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찍어봤더니 이런 지표들이 나왔어요. 유저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영혼에 대한 어떤 지금 레이팅스가 나왔죠. 레이팅스 아이템 기반으로 협업 필터링으로 된 개인화 내용을 추천하는 거. 아까 지금 스타디 4에서 이유처법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나요? 내가 보지 않은 영화들도 추천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점도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했죠. 그 기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은 영화들도 점수들이 막 매겨져 있죠. 그렇죠. 원래 다 0이었는데 그 기법이 이제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 기법이다.
사이클러 매트릭에서 MSE를 구해봤다. 이렇게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알테 기반으로 모든 인접 이웃을 구했으니까 예측한 거랑 모든 매트리스에 대한 밸류를 구해봤더니 9.8 정도가 나왔다. 아까 위에 거는 지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MP 제로스 어떤 어레이를 만들어서 다 0으로 채워가지고 프레드라는 거 만든 다음에, 그렇죠. 이 프레드에 여기 1이니까 열만큼 칼을 임시변수로 받아서 유사도 열, 지금 위에 이거 유사도죠. 이 행렬에서 큰 거 순으로 데이터 행렬 인덱스를 반환한다. 전체 컬럼, 그 다음에 얘는 전체부터 n-1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어그리게이트 소트에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화된, 그러니까 아이디별로 예측 평점을 계산해서 담는 부분이 좀 복잡하네요. 뭐 행렬 계산이니까 다 여기에 지금 똑같아요. 곱하기 트랜스포장 곱하고 아까 위에 있던 수식 여기 적용한 거죠. 얘는 아까 어떤 절대값하고 아이템수하고 곱한 다음에 썸을 했어요. 이거는 아까 나눴었잖아요. 각각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얘를 프레드로 리턴해주는 어떤 함수. 그 다음에 n을 20으로 해가지고 함수를 콜한 결과를 담은 변수. 그래서 뭐 찍어봤더니 탑이 10초에 3.69로 엄청 많이 낮아졌죠. 지금 보니까 MSA. 일단은 대상이 좀 다르긴 한데 얘는 이제 탑이 10인 거고 얘는 지금 모든 인접 이웃을 가는 거니까. 근데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성능 면에서는 이게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LOC로 지역화 해가지고 레이팅스에 10개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지금 다 5점, 5점, 뭐 4점 이렇게 나오네요. 추천 영화가 되게 추천 영화. 아주 고객화된 아이디에. 아답션, 뭐, 시티즌 케이크. 그래서 여기는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아가지고 사용자의 모든 영화 정보를 추출한대요. 사용자가 봤던 아까 의사병렬에서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시리즈로 받아서 매트릭스 만들고 0보다 크면 기존에 관람한 영화 얘는 다시 투리스트 리스트로 만들고 모든 영화명을 만들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이미 본 거는 제외시켜서 리턴하겠다. 그 다음에 본 거를 빼고 유저 아이디를 입력받으면 추천해주는 아이디가 되겠죠. 얘가 지금 아까 아마존에서 쓰는 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고객에 대해서 지금 고객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면 고객이 본 거를 제외하고 10개를 추천해 줘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자동화 시켜놓으면 실제로 추천할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유저가 이거 추천해줘 이러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고객 아이디가 뭘로 입력이 된 거야? 프레드 DF.
고객 아이디가 뭐였나요? 정신이 없네. 응? 유저 아이디가 없어? 유저 아이디가 오네요. 9가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 이 사람? 이 사람이죠? 이거 너무 많아서 좀 보기 힘들고.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은 이제 그거겠죠. 이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준 거죠.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에 대한 평점들과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가졌을 때 그 고객한테 추천해주는 방식이 되겠죠.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뭐 쿠팡 같은 데에서 운동기구 같은 걸 선택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클릭하는 거랑 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 좋아할 만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9번에 대해서 추천해 준 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추천이 되겠죠. 근데 아까 9번이 인셉션 좋아했던 사람 같은데 영화 봐서 모르겠네. 이건 제가 따로 맞는 게 있으니까 일단 시간을 그거 보고 설명을 하죠. 저는 지금 소스만 봤더니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 9번이 지금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봐야지 이게 조금 와닿을 텐데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유사도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뭐 맨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찾아보니까 이런 거 했던 건데 유사도 행렬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손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좋아하는 칼럼이 있다고 쳐요. 어떤 식품이 있다고 치고 이런 거를 행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다 0이겠죠. 그 블랭크들은 다 0이겠고. 이 표를 보면은 우리는 딱 직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손님 2랑 4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둘 다 소고기를 좋아하고 치즈를 좋아하고 지금 얘는 몇 개를 샀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딱 보고 손님 2랑 4랑 비슷하겠다. 우리가 느끼는 거 성향이 유사하다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손님 이한테 아직 그가 구매하지 않은 치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 치킨 여기 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치킨 구매를 유도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얘네 둘은 비슷하고 칩시다. 이것도 겹치니까 그냥 추천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구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리즘 하냐. 지금 아까 아이템 기반. 행렬이 나와요. 지금 요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2, 3, 1, 4, 5, 1. 그대로 표현이 아니면 예제고 곱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죠. 이 표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님 B에 대한 유사도는 그러니까 손님 A고 어떤 손님 B가 있다고 치면 둘이 좋아하는 거를 분모를 잡고 공통되는 거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7에 36이고 그렇죠. 36, 여기도 36, 여기도 36, 36. 왜냐면 이제 총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통되는 거를 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곱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유사도를 구하는 이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약분해가지고 나눈 거 계산해보면은 맞습니다. 어디 분포도.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도 행렬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약분해가지고 표로 나타낸 거.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선호도 행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얘는 유사도 행렬, 우리 아이템 기반에 나왔던 거. 얘를 곱하면은 요런 수치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지표들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추천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야. 추천할 만하다. 아까 손님 이한테 시키면 추천할 만 했던 거. 근데 지금 임계값 1로 했는데 이거는 뭐 아니겠죠? 뭐 어떤 지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1이 넘어가는 것만 표시를 한 거니까. 그래서 손님 4에게는 또 콩을 추천할 만하고 손님 2에게는 치킨이랑 콩을 추천할 만하고 손님 1에게는 치즈를 추천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템 기반으로 해서 유사대행렬과 선호대행렬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전에 했던 건데 저거 한번 나와서 조금 더 저게 더 쉬운데 저걸 먼저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선호도행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뭘 선호하는지는 우리가 구하진 않았지만 근데 아이템 기반으로 유사도행렬을 구해서 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추출을 해낸 거고 그래서 9번이란 고객한테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 정도 추천할 만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의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요거는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라고 했죠. 7 봅시다. 아까 잠재 요인 얘도 데이터가 똑같은 거네요. 업로드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제일 처음에. 똑같고, RMS 였는 부분 똑같고, 벡터 하는 부분도 똑같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뭐 무비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머지를 했고, 그 다음 피버팅 한 것도 똑같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조금 짬뽕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P랑 Q를 벡터화를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계값을 좀 줬죠. K는 50, 스텝은 200, 러닝레이트 0.01, R 람다는 0.01 쓰고 내적한 거. 전에 것도 RMS였나? MS이죠. 결과부터 보죠.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돌린 거를 지금 가져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흑렬분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잠재 요인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희소행렬을 쓴 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경사강법을 써가지고 그렇죠. 0을 최대한 최근접값을 채워 넣어서 구해서 넣은 다음에 지금 RSME를 RMSE를 구하는 거. 스텝이 지금 200 줬으니까 5번 정도 더 돌면 끝나겠네요. 이미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구했고, 이것도 똑같죠. 지금 안 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천 결과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고객 특성을 알 수가 없으니 애매하긴 하네요. 얘랑 보면은 뭐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근데 뭐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주관적이죠. 이게 뭐 어떤 고객한테 뭐가 나왔는지 그거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 고객이 마음에 들면 좋은 시스템인 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알고리즘이 잘못됐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보면은 우리 요걸 뽑으면 되겠다. get unseen 모비스 하면은 매트릭스랑 9번 고객 아이디 전달하면
고객이 이제 안 본 것들 중에서 뭐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유저 아이디 입력받은 사용자의 모든 영화 정보를 시리즈로 반환한대. 그렇죠. 근데 안 본 거 빼고 이제 뭘 하니까 얘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순위로 뽑으면 되겠죠. 얘랑 똑같고 함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헬보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들이 뭔지 몰라서 전문가가 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니면 더 쉬운 걸로 뽑으셔도 돼요. 그게 뭐 이거 골라보면 되죠. 1, 2번 골라서. 어... 이상한데? 잠시만요. 고객 아이디를 전달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뭐, 저게 그냥 열이 나오나 보구나. 음,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10개를 받고 아, 근데 결과가 똑같은데? 이상하다. 웨이팅 매트리스, 고객에 대한 정보, 탑 라인의 축구를 만드는 약간 솔트가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함수에 솔트가 아니고 그냥 얘가 본 정보를 나열해 주는 것 같아서 지금 뭘 넣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같네. 솔트하는 걸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조금 가공해 보겠습니다. 음,
쉬실 분은 쉬었다 9시에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거 수정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따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거는 제가 해놓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요거에서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요 사람의 이거를 찍어보는 걸 조금 연습하도록 해보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개념을 설명하기에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레이팅 추가하고 여기 정렬하는 부분 추가한 다음에 프린트만 찍어주면 고객 아이디별로 얘가 평점을 높게 먹인 손이 정렬돼요. 근데 이걸 좀 예쁘게 출력을 하려면 좀 손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보면은 뭐 10번 고객 그렇죠. 트로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쁘게 하려면 손이 많이 가서 일단은 지금 있는 기법 말고 피어슨 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유사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인데 피어스 코릴레이션이라고 나오고 어떤 유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저가 이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긴 거예요. 평점을 5점 만점에서 이는 이렇게 매기고 영화인은 이렇게 매겼어. 4.5, 3.5. 유저가 평점을 매긴 행렬 매트릭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화 1하고 2만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이제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그래서 영화 1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3이고 2 더하면 6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9.5에 잠깐만 얼마인가요 지금? 6점 7점 12 이게 4인데? 그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4고 이렇게 별별로 구하면은 여기 보면 S1이 지금 뭐냐면 S1에서 S1의 평균을 뺀 걸. 원래 값에서 2.5에서 지금 평균을 뺀 거. 그러니까 지금 0.5. 3이라고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식이 지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2번 같은 경우도 5.0에서 3 뺀 거. 그렇죠? 2.0. 얘도 4.5에서 3 뺀 거니까 1.5. 그렇죠. S2도 마찬가지고. S2도 보면은 3점이었잖아요, 평균이. 그렇죠. 그래서 빼니까 1.5. 4.5에 3 뺐으니까 1.5 나오고 1.5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둘을 곱한 거예요. 이 둘을 곱한 거.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이 행을 이제 썸을 했더니 0.75가 나온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상관관계를 구하는 게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유사도 측정하는 건데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방법. 요거는 제가 시간이 좀 애매한데 데이터셋이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좀 헷갈리네.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이것도 오늘 날짜에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영어랑